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회전근개 근육 4가지가 끝나고 나서 견갑 상한 리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번 이 브록 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견갑 상한 리듬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난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써먹는 방법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견갑 상한 리듬이 뭔지 모르고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견갑 상한 리듬이란 뭘까? 우리가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보셨죠? 팔 이렇게 최대한 회전하면 180도죠, 180도. 근데 이게 상완골 위팔뼈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견갑골 60도, 상완골 120도 해가지고 총 180도가 만들어진다. 이거 견갑 상한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위팔뼈가 30도까지는 견갑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위팔뼈가 30도 움직일 때까지는 견갑은 그대로다. 근데 실제로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고객이나 스스로 견갑을 이렇게 촉지한 상태에서 위팔뼈를 이렇게 벌림하면 30도까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30도만 벌렸는데 살짝만 벌렸는데도 그때부터 견갑이 움직인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30도 이후부터 견갑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70도 정도가 되면 20도가 된대요. 그래서 90도가 만들어지는 각도에서 우리가 팔 이렇게 벌림이 양옆으로 나란히 이런 자세가 되면 그때는 이제 견갑이 한 20도 정도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걸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 뭐 이런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를 가지고 어깨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거고, 자, 이런 리듬이 깨져 있다. 그래서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견갑 상한 리듬이 깨져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런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깨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가 주제를 갖다 놨죠.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고 상완골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움직이면서 연부 조직에 마찰이 있을 것 같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게 단순히 뼈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부 조직들이 당기는 거죠. 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얘는 일로 당기고, 얘는 일로 당기고, 얘는 일로 당기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force couple relationship, 근육의 짝힘 관계라고 해서 얘네가 서로 각계 근육들이 제 역할을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단일 골격근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지만은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완벽히 좋아지기는 어렵죠. 하나하나 다 봐야 되지. 근데 어디가 문제가 가장 심한지부터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평가를 했는데 어깨뼈 내치견이 뜨는 윙잉 스카플라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전거근의 문제인지 하부 승모근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견갑 상한 리듬이 깨져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깨 충돌 증후군. 제가 이거 다뤘던 적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 shoulder instability, 어깨 관절의 연부 조직의 손상 및 부상 유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제가 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견갑 상한 리듬이 깨져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앞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들을 반복하면 어깨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어깨 관절이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어깨 관절의 연부 조직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결국엔 이게 같은 얘기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견봉하 공간 충돌 증후군, 이거 제가 아마 극상근 때 소개를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초반에 0도에서 약 15도 동작에서 극상근이 먼저 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삼각근이 쓰이는 건데, 극상근이 힘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면 상완골을 너무 과하게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힘 발생을 제대로 못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한 움직임이 못 일어나면 연부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극상근 힘줄만 보는 게 아니라 벌사라는 조직이 있어서 얘네가 압박을 받는다. 견봉하 공간 충돌 증후군이 정확한 네이밍이고, 그래서 이거를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임핀지먼트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견봉하 공간 충돌 증후군, 정식 명칭이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현정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해요? 팔 벌려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아픈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해당 가동 범위 안에서 보수적으로 운동을 할 것인지,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어떤 근육이나, 우리가 가지고 하는 거는 근육이니까 어떤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실제로 운동을 GIF 영상을 보면은 무게를 갖고 하고 있지만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무게를 갖고 하지 않죠. 그냥 테스트를 맨몸으로 하잖아. 맨손을 들어 올려도 사실 가동 범위가 제한되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거두절미하고 이때 통증이 유발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견갑 상한 리듬이 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접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또 견갑 상하 리듬이 왜 깨져 있냐, 그 호흡의 문제다, 고관절의 움직임의 문제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얘기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견갑골 움직임 보조 검사를 합니다. 스카플라, 어시스먼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테스트들을 이학적 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이거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시술자죠, 시술자. 이 여성분이 지금 피시술자고, 요 시술자가 이 어깨뼈의 윗부분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리고 어깨뼈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은 어깨뼈의 하각을 이렇게 밀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미는 거야. 그러면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아까 통증 유발 동작이 나왔던 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아파요 했던 사람들한테 보조 검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통증이 경감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통증이 경감이 됐대, 얼마나 경감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견관절, 어깨관절 벌림 동작에 대해서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이 깨져 있구나, 견갑 상완 리듬이 깨져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또 어떤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할지 그 다음에 찾아내는 거죠. 이게 안 먹힐 경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피시술자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어깨뼈의 내치견을 앞으로 미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경감되는지 똑같이 확인하는 거죠. 통증이 경감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1번, 2번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번은 상방 회전을 돕고 있는 거고, 2번은 어깨뼈 내치견이 리트랙션 되는 움직임을 보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 테스트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때 좋아졌다, 1번일 때 좋아졌다 그러면은 하부 승모근이 약한 거야. 2번 할 때 좋아졌다 그러면은 전거근이 앞으로 밀어내는 프로트랙션하는 기능이 약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짝힌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2번이 거의 먹히지 않더라. 현장에서는 1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서 통증 경감이 됐던 사람들은 스카플러 휴머럴 리듬이 깨진 거니까 그 움직임으로 이렇게 반복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반복시키면서 관절의 가동성 인지 테크닉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걸 적용하면 처음엔 아팠다가 인지가 되면서 그 후에는 이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절 움직임에 대한 인지 테크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해당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 너무 과하게 힘을 쓰고 있거나 힘을 과하게 못 쓰고 있거나 이런 게 강한 거니까 빨리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MMT 그때 하는 거죠. MMT. 여기에 해당하는 MMT를 하는 거지.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뭐인 것 같아? 이 상태면 아까 폴스커플 릴레이션십 보여드렸죠. 볼까요? 아랫등 세목은, 윗등 세목은 여기 극상근도 있네, 전거근도 있고, 그리고 삼각근도 있네요. 이거에 대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각근, 어깨 세모근이나 가시위근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죠. 우리가 아랫등 세모근이나 윗등 세모근, 심지어 중간등 세모근, 전거근, 앞톱니근, 이렇게가 견갑 상하 리듬에서는 굉장히 상위 레벨에 있는 근육들이잖아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아랫등 세모근, 윗등 세모근, 중간등 세모근, 앞톱니근, 이렇게 네 가지만 빨리 MMT를 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근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역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아랫등 세모근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부분 어떤 게 과활성화돼요? 윗등 세모근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윗등 세모근이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현상을 줄여주고, 스트레스 톤을 다운시켜주고, 일을 좀 덜하게 만들어주고, 빨리 아랫등 세모근이 일을 다시 하게 만들어줘서 기능을 찾아주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물어볼 거면은 제 전 강의를 보셔야 되죠. 아랫등 세모근 다 지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경감되지 않았어. 내가 견갑골 움직임 보조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 경감이 안 돼. 그러면은 견갑 상한 리듬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뭘로 보냐면 관절의 이상운동 증후군을 얘기하는 거야. 이상운동 증후군. 근데 이게 뭐 어떤 관절이든 움직임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알스트로키네메틱이라고 해서 관절 운동학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번 강의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알아듣겠다, 들어봤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잘 못 그리겠다, 이런 분들이 봐야지 좀 적합한 내용인 것 같고, 그 관절의 이상운동 증후군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견갑골이 아니라 윗팔뼈와 견갑골에서, 그러니까 GH 관절에서 이상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앤 소켓 관절에서 회전근개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했었죠. 볼앤 소켓 관절이 이렇게 관골구가 있으면은 관절에 이런 동그란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절, 고관절, 어깨 관절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볼앤 소켓 관절의 기본적인 운동 메커니즘이 이건 약속된 거죠. 롤 앤 슬라이드 앤 스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롤 앤 슬라이드, 이거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롤 앤 슬라이드, 글라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헷갈리지 마시고 글라이드, 슬라이드 동의어. 스핀도 있습니다. 스핀은 근데 이번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넘어가 보자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롤 앤 슬라이드는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테크닉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GH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뭐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팔 이렇게 외전하면 에이비덕션이죠. 외전하면, 벌림하면 롤이 이쪽으로 일어나고 슬라이드가 반대로. 이거 오목 위에서 볼록이 움직이면 롤과 슬라이드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관상면에만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본 거죠. 이거 수평면에서 본 거죠. 수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본 거란 말이야.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상완골 외회전을 할 때 이렇게 롤 앤 슬라이드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항상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게 깨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오른쪽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팔이 올라갈 때 외회전 돼야 되는데, 외회전. 이게 외회전이지. 올라갈 때 적절하게 외회전 되어야 되는데 왼쪽처럼 외회전이 되지 않으면, 혹은 내회전이 일어나면 이거 벌사죠, 벌사. 서브 아크로미얼 벌사가 찝힐 확률이 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을 봐도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맨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외회전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GH 조인트를 잡는 거야. 내가 팔을 올릴 때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이걸 적용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근데 적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모빌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관절 가동화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견갑상한 리듬의 스카플라 어시스먼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깨 통증이 경감되지 않았을 때 GH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럴 때 이런 오목이팔 관절에 대한 가동화를 실시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외에도 테크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찾아보실 분들은 제가 왼쪽 네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더 많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학술 단체마다 다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매뉴얼 테라피라고 해서 아마 요대로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많이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 왼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죠. 이게 뭐야? 외회전하면서 위로 올리는 거지. 왜냐면 외회전하면서 롤 앤 슬라이드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외회전 시키면서 팔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계속 미는 거야. 그러면서 가동화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얘는 외회전 만들면서 반대로 하죠. 팔을 또 일로 누르죠. 휴머러스 헤드, 상완골의 골두를 이렇게 밀어넣는 테크닉을 하는 거죠. 얘도 반복해서. 얘는 뭐예요? 얘는 반대로 내회전을 시키면서 하는 거죠. 내회전을 시키면서 누르는 거. 얘는 D는 외회전을 시키면서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같이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네 가지 테크닉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뭐가 제 역할을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동화를 해서 안 아파요? 끝! 이게 아니라, 가동화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좋아지는 분들 없죠. 왜냐면은 이미 연부 조직이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릴리즈를 시키거나 활성화를 시키고 운동을 시켜서 좋아지는 거지, 이게 가동화나 스트레칭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외회전하면서 휴머러스 헤드를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걸 한 건데, 그러면은 외회전 시키는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 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외회전 시키는 근육들 뭐 있어요? 외회전,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운동성 기능하는 애들 중에서는 후면 삼각근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외회전 왜 못 일어나? 내회전 하는 근육들이 과하게 힘 발생하고 있으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회전 안 되니까 외회전근 운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론을 해놓고서는 확률이 가장 좋은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외회전 안 되는데 외회전근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1번은 봤으니까 2번 그림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당기는 게 레티시머스 돌시래요. 광배근이래요. 광배근. 이쪽으로 당기는 게 그 서브스카플라리스 어깨 밑근이래요. 테레스 메이저가 또 일로 당긴대.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또 일로 당긴대. 결국에는 이것도 폴스 커플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익스터널 로테이션 안 된다. 이게 로렌 슬라이드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근육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결국에는 구조회복을 알아야 내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구조회복 모르고 그냥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해서 써먹고, 그게 운 좋아서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회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찾으려고 하면은 늘지를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구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그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고치려도 그 부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도 구조 회복이 설계도인 거예요. 설계도를 알아야 내가 그 문제가 일어난다. 그 움직임에서 어떤 근육들이 해당 기능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스스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목이팔관절의 관절 운동의 문제도, 얘가 내가 외회전 시켜서 테크닉을 해봤더니 통증이 줄었어. 그러면 외회전, 이 위팔뼈 외회전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그거에 관련된 기능들 찾는 거고, 내회전해서 괜찮아졌어. 그럼 내회전 기능하는데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시킬지, 릴리즈를 시킬지, 스트레칭을 시킬지, 그 중에 정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 보실 거는 같은데, 제가 회전근개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 견갑 상한 리듬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인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단일골격근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첫 번째 강의로 큰 볼기근, 대둔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좀 내용 어려웠지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